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포인트 이상 차이로 압승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선거 책임론이 뒤따르는 등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두 분과 짚어보죠.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여야가 당력을 모두 쏘아붙었던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17%포인트가 넘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는데요. 먼저 당선 후보의 당선자 이 소감부터 듣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 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구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눈높이 위에서 일하는 진짜 일꾼이 되겠습니다. 사심 없이 반칙 없이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상식과 원칙의 승리다라는 소감을 내놨는데요. 먼저 승리의 의미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정권 심판이죠. 이번 선거 승리는 민주당이 잘했다. 이런 측면보다도 사실은 이 국힘당이 너무너무나 못했다라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였습니다. 후보를 결정하고 후보를 공천하는 데까지 윤심이 작동하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윤심 후보였다, 윤심 선거였다라는 거고요. 국민들이 윤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지금 2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만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한다라는 것에 대한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잘 아는 집권당과 윤 대통령이 이렇게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도 내부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해서 힘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고 이건 사실은 예상은 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조금 이겨서는 안 되고 많이 이겨야 된다. 그것도 두 자릿수를 훌쩍 뛰어넘는 두 자릿수 중에서도 겨우 두 자릿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이 내부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좀 맞아떨어졌어요. 오히려 기대보다 조금 낮은 수치가 나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두 가지 패인이 좀 일단 먼저 생각이 되는데 9월 27일 새벽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할 때 이 보궐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러니까 큰 흐름이 그 구속영장 기각으로 좀 큰 흐름이 잡혔는데 그때부터 이른바 이제 대세를 진교훈 후보가 타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환호하면서 결집하는 그 결집 효과가 아주 빠르게 나타났는데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쪽에서는 아니 이재명 대표 그거 왜 이렇게 구속 실패했는가 약간 실망감, 답답함 이러면서 오히려 대호에서 이탈하는 그러니까 저쪽은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가는데 이쪽은 오히려 이완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판사야 그런 것까지 정치적 영향까지 고려하고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선거 초반에 큰 흐름은 거기서 한번 잡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선거 전략에 있어서 저는 약간의 좀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냐면 저 강서 지역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이렇게 하려면요. 당대당 선거로 키우는 전략이 좀 저는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김태우 후보가 빨간 점퍼가 아니고 하얀 점퍼를 입고 계속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저럴 때는요, 그냥
김태우 후보 혼자서 이 강서구청장,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그것과 대조적으로 강서구 살림을 누가 더 잘 살아낼 것인가, 이 누가 더 유능한 살림꾼인가, 그런 차원에서 당대당 선거였고 뭐 당의 뭐 스타 의원들, 정치인들 총 출동시키고 빨간 점퍼로 막 이렇게 거기 물들일 게 아니라 하얀 점퍼를 입은 김태우 후보가 나홀로 뚜벅이 유세를 하고 그래서 그 살림꾼 일꾼론으로 했으면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말씀 중에 저희 나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속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하게 됐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보름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당시에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위증교사 이렇게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검찰이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를 한 뒤에 처리하기로 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추후로 들어오는 내용은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겠고요. 관련 내용도 두 분과 잠시 뒤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어제 있었던 강서구 이 선거와 관련된 질문 모처 계속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이 선거 승리 이후에 윤 대통령의 사과와 총리의 해임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파면 등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할 리는 없지만요. 예.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다 불가능한 얘기긴 한데 이번 선거의 의미 그리고 승리의 의미, 패배의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세 가지 얘기를 지금 원내대표의 입을 빌려서 지금 당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선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윤 대통령의 선거였습니다. 윤심이 구석구석 처음부터 끝까지 배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근데 책임을 질 방법이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리고 흔적이 뭐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이 표수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표를 자세히 뜯어보면 민주당이 잘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너무너무 지금 집권 여당이 잘못하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 표심 속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 표심 속에 녹아 있는 것은 이 구속영장,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처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잘못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사과, 총리 해임 그리고 법무장관의 파면을 요구를 함으로써 집약적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를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굉장히 극명하고 간명하게 이번 재보궐선거를 표현해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고 앞으로 민주당이 나갈 방향, 앞으로 정치가 풀어가야 될 방향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윤심 선거라고 하는데요. 그 공천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요. 진교훈 후보를 그 민주당에서는 전략 공천을 했고요. 그 자꾸만 윤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김태우 후보는 경선을 했어요. 아니 윤심 선거라면 무슨 경선을 이렇게 치열하게 하고요. 그리고 후보로 확정된 게 진교훈 후보에 비해서 열흘이란 늦습니다. 그리고 경선을 하다 보면 선거 치러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 이제 떨어진 경쟁자가 물론 이제 다 협력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되거든요. 비협조적이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 선거 때 경선은 안 하는 게 그 후유증이 없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바를 해도 너무 오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 강서구청장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요.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도 아주 그 엄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제 겸허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더 하여간 그 심기일전하겠다 이런 그 했는데 예, 이 25개 구청장 중에 그 한 명의 구청장 저기 보궐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국무총리 해임하고 대통령 사과하고 법무부 장관 파면해라? 야, 이런 그 논리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게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3연승을 거둬가지고 아주 뭐 기세 등등 하는데 그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만을 떨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오늘 오전 8시에 긴급 최고위를 열었고요. 거기서 김기현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면서 이 선거 패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 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우리 당이 약세인 지역과 또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의 목소리 함께 들었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분골쇄신하겠다라는 것이 곧장 이야기였는데요. 당내에서 지금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어떨까요? 이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이야기.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한다. 뭐 그런 목소리들도 좀 나오겠습니까? 아주 일부에서는 뭐 김기현 대표가 뭐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비대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아주 일부 있습니다만 저는 그럴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뭐 승리와 패배가 항상 교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거가 그러니까 이걸 가볍게 여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김기현 체제가 그러면 여기서 내려앉고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킨다? 그것도 너무 뭐랄까요 오바를 하는 그런 거고. 근데 김기현 체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가? 그럴 만한 전화위복을 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뭔가를 내놓을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충격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패인 분석부터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 총선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단의 대책이라는 표현까지 썼지 않습니까? 네. 그럼 특단의 대책을 어떤 거를 어떻게 내놓는가. 근데 그게 여전히 무슨 국민들이 볼 때 소구력이 없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책임론이라기보단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떨까요? 국민의힘 안에서 이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 같은 것들이 좀 나오겠습니까? 뭐 좀 나오겠죠. 근데 아마 대통령실이 하지 말라 그러면 금방 안 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정말로 진지하게 진심으로 반성을 한다 그러면은 왜 김태우 후보가 이렇게 해서 윤심에 따라서 이렇게 사면복권 플러스 공천까지 받을 수밖에 없게 됐는가를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 핵심은 대통령실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 내부에도 있어야 되고 국힘당 내부에도 있어야 되고 그 맨 우두머리에 앞장을 서야 될 사람이 김기현 대표입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가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아까 신 의원께서 국힘당은 경선을 통해서 김태우 후보가 됐고 민주당은 전략공천으로 진기훈 후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김태우 후보가 되는 것은 이미 사실상 아무리 경선이 아니라 별 허들을 다 만든다고 해도 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진교훈 후보로 맞춤형 후보를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걸 민주당도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진교훈 후보가 전략공천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물론 뭐 소리가 소음이 난 건 있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진교훈 후보가 전략공천으로 되는 상황에서도 국힘당은 대통령실은 고요한 겁니다. 이것이 아마 최대의 문제일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고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이번 강서에서의 패배가 그렇게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총선 체제로 뭐 전환할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뭐 쓴소리를 낼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거론되는 것이 뭐 이준석 전 대표나 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부분인데 뭐 그런 식의 어떠한 좀 가시적인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미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요? 비윤 3선인 하태경 의원이 자기 알토란 같은 그 부산 해운대 그 출마 서울 포기하고 간다고 서울에 격전지에 가겠다. 이게 쏘아올린 그게요. 그 하태경 의원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 다 아시다시피 비윤인데 그럼 친윤은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2, 제3에 그게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제 좀 그 무게감이 있는 중진들이 격전지, 험지 선택하는 이 릴레이가 이어지면요. 그 속에서 뭐 이번에는 친윤이 하고 다음에는 비윤이 하고 뭐 이런 식의 뭐 것들이 이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화합도 되면서 뭔가 혁신, 화합과 혁신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일부에서는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 문제도 뭐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큰 흐름에서 뭐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노원병 아닙니까? 거기가 이제 서울의 험지예요. 험지 출마를 공언했기 때문에 그럼 뭐 당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공천 그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도 이런 뭐 수도권 험지 그 대구에서 사선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수도권 험지에 뭐 도전한다든가 뭐 본인이 그런 의사 피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또 당 내부의 평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조기에 이 총선 제대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은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김기현 대표가 조만간 뭐 총선 기획단 같은 거를 예. 구성을 해가지고요. 특히나 이제 내년 총선 121석이 걸려 있는 이 수도권의 승패가 내년 총선의 성적표를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그 2020년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그야말로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도권 대책, 맞춤형 대책, 그다음에 인물, 특히나 어떤 새로운 좀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신망받는 인물들을 발굴을 해서 그 지역구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얼마나 잘 배치를 하는가 뭐 이런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총선 그 공약들 핵심적인 것들 이런 것들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 있겠죠. 근데 뭐 하태경 의원이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서울로 왔다 그러면 좋은데요. 하태경 의원이 서울로 올 것이라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초여름이니까요. 초봄부터 뭐 여러 가지 봄 무렵부터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돌아다녔고 그런 걸로 봐서는 이 하태경 의원의 이 서울 진출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겠지만은 그게 이제 친윤 그룹이 아마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친윤 그룹을 물론 몇 사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왜 가냐 뭐 이런 반응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포장하는 것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물밑에서는 막 끓고 있거든요. 이게 예. 언제 터져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이 조기 선대 체제로 가면서 이제 바로 이게 결국은 공천 작업과 함께 진행이 될 텐데 네. 터져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한 전 의원님 그럼 민주당 상황은 어떨까요? 민주당도 이제 총선 앞두고 어떤 뭐 방향성도 잡아야 할 것이고 지금 뭐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험지 출마라든지 중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지금 이제 양당은 뭐 공천에 사실상 이제 뭐 물밑에서는 엄청 끓고 있고 언제 수면 위로 터져 나오느냐만 있는 건데요. 이제 이번에 강서 선거구를 사실상 압승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4년 전에 총선 때 득표율하고 지금 비슷하게 간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두 번의 지방선거가 서울 지역에서 있었는데 참패했거든요.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을 예를 들면 440개가 넘는 법정동에서 재보궐선거에서 그때 박영선 후보가 나왔을 때 5개 동밖에 이기지 못했고요.
송영길 후보는 그 5개 동도 못 지켰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또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당시에 그 평가에 따라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여기에 안주를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론 때문에 이렇게 확 끌어올라가지고 다시 4년 전으로 돌아갔지만 언제 또다시 민심이 끌어올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고 겸허하게 공천 작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결과를 보고요. 다른 선택을 한다면 민심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 다른 선택이라는 것은 뭐 이겁니다. 가결표 던진 이 사람들 색출 작업을 하자.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지금 말은 그렇게 안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은밀하게 그럼 가결표에 대해서 뭔가 응징을 해야 되겠다라는 몸짓을 보이면은 이 민심은 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셔서 지금 유세 현장에 찾아갔을 때도 마치 당을 통합하려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내놓기는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 이제 어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도 나왔고 앞으로 좀 어떤 모습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요, 강서구청장 선거 끝날 때까지는 이재명 대표 입에서 뭐 가결파에 대한 뭐 징계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올 거라고 봤어요. 그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선거 때는 한 표라도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덧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뺄셈하면 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때까지는 화합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 그랬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재명 체제가 더 공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당명에는 민주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재명 당이 돼버린 거예요. 일색화된, 친명으로 그냥 모노칼라가 된 일색화된 그런 정당이 된 거고, 그리고 뭐 가결파를 색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국회법과 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도 못할 건데 아마 공천 경선에서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수박으로 찍힌 사람들이 개딸들의 기세에 눌려서 줄줄이 다 이제 추풍낙엽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천을 얼마만큼 잡음 없이 또 국민들이 봤을 때 고개가 끄덕이도록 이렇게 공천을 할 것인가. 이게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그때 그 범했던 우가 있거든요. 안철수 당하고 문재인 당하고 야권이 분열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당이 못 됐어요. 그때 이제 공천 내부 잡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경민 의원님께서는 하태경 의원의 그게 뭐 본인의 자의에 의한 게 아니라 그 잘못하면 하태경 의원한테 명예훼손으로 저기 뭐 당하시겠어요. 그건 제가 직접 하태경 의원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그건 본인의 그 결단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고 포장하고 뭐 그러고 싶겠지만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거는 그 공천 때 민주당 공천 때 그 이른바 수박들이 추풍낙엽처럼 다 나가 떨어지는 뭐 저는 그런 뭐 그게 오히려 또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통합 메시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말은 지금 통합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어떻게 할지는 신 의원의 말씀대로 두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말과 어긋나는 어떤 현상이 현실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은 당은 분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는 보지 않으시는 건가 봐요? 모르죠. 그건 뭐 전혀 미래의 일은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직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완전 복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곧 복귀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요. 하나 상징적인 게 있었어요. 정청래 의원이 2, 3일 전에 방송에 나와서 지금까지 내가 색출이란 단어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그러면서 언론들이 잘못 쓴 거고 가짜 뉴스에 해당한다라고 언론 탓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발빼기고 빠져나가기인데 정청래 의원이 명심의 바로미터 내지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말로도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 내지는 박찬대 의원 같은 이 측근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당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식 긴 기간하고 영장 청구 기각되고 이번에 선거에서 승리까지 비명계라고 말하는 그런 의원들의 입장이나 생각도 조금은 변화하는 기류가 있겠습니까? 비명계는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태는 뭐 지금 비명이건 친명이건 간에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거고요. 친명도 부결이 안 되고 가결이 되는 상황에서는 옥중공천, 옥중당무를 입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결 즉 구속이라고 봤는데, 그리고 부결을 당론으로 해달라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결을 당론으로 해달라고 지도부가 결정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결을 당론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민주당이 망하는 길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결이 되니까 뭐 색출을 해야 되니 뭐니 하니 해서 말을 바꾼 거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따라서 이걸 논리적으로 쭉 유추해 보면은 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실제로도 대표가 말을 했던 것처럼 통합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 총선에서 이기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지, 만약에 입으로는 통합을 얘기하고 실제로는 칼을 들고 다니면서 목을 베고 다니면은 이건 국민들이 금방 압니다. 비명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쨌든 지금 당장 총선은 6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고 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비명 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비명이라면요. 네. 이재명 대표, 심지어 그 강경파 중에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분들이 좀 바뀌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학살을 안 하겠구나. 이런 식의 기대를 갖고 있으면은 아마 그렇게 안 될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정치판의 생리라는 게 이미 저는 그때 무슨 이제 공천도 뭐 전략 공천 이런 건 안 하겠지만요. 경선을 하면은 과연 그거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뭐 제가 비명이라면은 빨리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선거는 모두 끝났고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제 3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만 가지고 일단은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속보가 저희가 들어왔는데 분리기소를 할 거라는 전망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위증교사 혐의가 될 거라는 전망이었거든요. 일단은 오늘 나온 속보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도 순서가 좀 바뀐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유창훈 부장판사도 검사사청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뭐 소명이 다 됐다.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100%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백현동에 대해서도 뭐 상당한 의심이 간다. 뭐 지난번에 우리 신경민 의원님도 한 70%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50% 정도 뭐 이렇게, 그게 저는 정확한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검사사칭 그 위증교사 그거를 제일 먼저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두 번째 거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뭔지는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애시당초 이거를 또 민주당은 뭐 쪼개기 기소로 뭐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려고 하는 검찰의 꼼수다. 뭐 이렇게 또 반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요. 3가지 사건을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친 게 이재명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엄청난 예우다. 일반인들 같으면요. 다 건건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요. 또 재판에 회부가 되고 그 재판을 다 일일이 받아야 돼요. 거기 재판마다 또 변호인들을 뭐 선임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제1야당 대표다 보고 공서담당하신 분이니까 이 3가지 사건을 합쳐갖고 그냥 한 번만 나오시라 이렇게 해준 거고, 지금은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건데, 근데 이 나중에 그 재판 단계에서 이 어떤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할지 여부는 그거는 검찰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저런 식으로 각각 원래 독립적인 사건들 아닙니까? 그거를 각각 기소를 하더라도 뭐 그 재판부가 이거 합치자 그러면 합쳐지는 거니까
그건 뭐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죠. 네. 지금 이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쪼개기 기소를 한다는 얘기가 검찰로부터 흘러나왔을 때 제일 먼저 위증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를 백현동과 쌍방울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볼 것이다 그랬는데 먼저 백현동을 검찰이 한 거에는 몇 가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위증교사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판사도 그 영장 발부를 하면서 이건 너무나 분명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지금 3개 사건 중에서 3개의 사건을 위증교사를 하나로 하고 나머지 2개를 병합을 해서 기소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3개를 전부 각각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증거도 수준이 3가지가 있다고 영장 판사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수사가 더 좀 필요한 대목이 있고 쌍방울 관련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금 그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정돈할 필요가 현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기가 맞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있다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 영장 판사가 요 판사가 얘기를 하면서 직접 증거 부분을 거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증거 부분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 사건이 제3자 뇌물이고 배임 사건입니다. 근데 제3자 뇌물과 배임 사건의 경우에는 직접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아마 확보를 못했을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상으로 이 상황에서 직접 증거 확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재판부의 판단을 유무죄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검찰의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지금 검찰이 의사표명을 이 순서를 바꿈으로써 한 거고요. 이거 불언간에 위증교사는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관할이 지금 다릅니다. 백현동은 서울중앙지검 관할이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에 하겠지만 위증교사 부분과 쌍방울 부분은 이게 관할이 중앙지검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수원지검으로 갈 수도 있고 중앙지검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지금 증거의 문제, 관할의 문제, 그리고 쪼개기를 할 때 2개로 하냐 3개로 하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검찰이 지금 고민을 하다가 내부적으로는 뭔가 방향과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뉴스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재호님의 생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쪼개기 기소라는 거는 그건 전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원래 하나였던 거를 나눠야지 그 쪼개기죠. 각각의 독립적인 사건인데 그거를 붙여서 병합해갖고 그 구속영장을 친 거니까 그걸 쪼개기라고 하면은 그런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정치색을 입히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렇게 지금 분석해 주신 거에 상당 부분 전 동의를 하는데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그 지난번에 영장 실질심사하면서 범죄 소명 정도가 제일 좀 미약하다 3가지 사건 중에 그러면 이거는 그럼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내야죠. 돌려보내서 거기서 보강 수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그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그 경선 과정에서 후원금 그거야말로 쪼개기 후원금이에요. 쪼개기 후원금 보낸 그 의혹도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사해서 그거랑 합쳐가지고 뭐 이제 기소를 하는 방안인데 근데 이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보강 수사를 통해서 수원지검이 어느 정도 그 뭐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거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거는 수사도 생물이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 영장을 재청구할 정도로 뭔가 새로운 것들, 스모킹건을 발견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가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추가를 하면은 지금 보강 수사,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 위증교사 백현동 쌍방울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지금 검찰이 하겠죠.
근데 그거 말고 추가로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도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로 들어 지금 권익위원회가 대검에다가 보낸 그 법카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 이미 상당히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정자동 사건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는 그게 수사 단계건 뭐 재판 단계건 간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오늘 이 결정, 검찰 결정을 보고도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과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